세상을 뒤집어라! 반갑습니다. 지금 겨울방학이 한창인데 우리 두 분은 학교 다닐 때 방학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방학이면은 뭐 놀기 바빴죠. 뭐 이렇게 할머니 댁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만화책도 보고 그렇죠. 저는 진짜 재미났죠. 학교 다닐 때랑 방학이랑 구분을 안 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쭉 놀았어요? 쭉 놀았죠. 저는 그렇게 맨날 시간표 아시죠? 24시간 시간표. 그렇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 아침 공부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옛날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꼭 그럼요. 이런 친구들이 예. 시험 범위 말고 딴 범위 공부하고 이래갖고 그렇죠. 시험도 이렇게 성적 안 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독서실은 매번 끊어요. 성실한 친구들입니다. 그럼요. 근데 사실 우리들은 놀았지만 오늘 모신 친구들은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일을 했다 그래서 저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학 때 과연 무슨 일들을 저지르는지 이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네. 자, 저분은 좀 연세가 있어 보이시는데요. 예. 네, 자, 우리 이쪽 것부터 어떻게 하면 방학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지 우리 김경은 학생. 저는 여름방학 때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는데요. 저는 고2 여름방학 때 사이판으로 선교를 다녀왔었어요. 제가 대학생이 되면 북한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중3 겨울방학 때랑 고1 겨울방학 때 네팔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네팔로. 저는 선교사님 딸입니다. 그래서 네 카자흐스탄에서 2년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8년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올해 여름에 태국으로 다녀왔어요. 작년에는 제가 국내 선교를 2번, 군산과 제주도를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올해 돼서는 제가 캄보디아와 그리고 야. 제가 또 캄보디아 2번 갔다 왔네요. 캄보디아에 2번 갔다 왔어요. 두 번씩이나. 동유럽에서 왔고요. 네. 동일하게 우리 오늘 온 우리 친구들 동일하게 네.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는 선교제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잠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야, 오늘 사실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한 번도 못 해봤던 일들을 이 젊은 친구들이 한다니까 네. 오히려 저희가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많이 부끄럽네요. 네. 저는. 예, 오늘의 주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교사 파송 세계 2위 한국교회. 청장년층 중심으로 선교를 갔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방학을 맞아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자 새로운 헌신자를 낳는 단기 선교. 잘 준비된 단기 선교는 현지 선교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 단기 선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갔다 오면은 저 같은 경우도 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면서 또 가고 싶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선교가 하나의 이벤트나 여행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좀 자기의 신앙관이나 선교관을 가지고 난 뒤에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놀다가 와도 저는 너무 유쾌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걔네들에게 그 쉼을 줄 수도 있고 안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단기 선교의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와 부족한 준비로 인해 해외여행이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은 게 현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주역 우리의 청소년들과 진정한 선교의 목적과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야기해보자. 오늘의 주제, 청소년 단기 선교.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단기 선교인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 파송국가 2위라 그럽니다. 야, 다들 진짜 겨울방학이 한창일 텐데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특이하게, 특별하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 싶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은지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러게요. 예, 우리 김경은 양. 저는 몽골로 선교를 다녀오게 됐는데요. 네. 여름방학 때 가서 그런지 사람들이 더운 나라 그리고 가난한 나라, 물 없는 나라, 외가내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몽골이요? 예, 몽골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갔다 오게 됐는데 갔을 때 와 여기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구나. 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는 나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갔다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감사함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갈 때 네. 주변에 이렇게 보통 그 또래 친구들이 네. 단기 선교를 많이 가려고 해요. 저희 때는 그냥 놀기 그러게요. 바빴지 네. 이런 선교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럼요. 사실 저희가 그 입시 때문에 많이 가기는 힘들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엄마나 아빠 때문에 같이 신청을 못한 아이가 많았었는데요. 제가 갔던 해에 아이들 참석률이 제일 높았는데 저희가 간 후로 더 많은 아이들이 저희 때문에 가게 됐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2학년 때 갔다 왔는데 3학년 때는 약간 힘들잖아요. 그래서 못 갔다 왔는데 네. 저희가 갔다 와서 좋았다는 것들을 어머님들께서 말해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갈 수 있게 돼서 좋았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과 네, 함께. 부모님과 그럼 정말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같이 가는 그러면은 단기 선교를 왜 가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때요, 우리 이영은 학생? 저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저희 교회가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 주위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많이 관광 목적으로 많이 가긴 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보려고. 제 네. 동생도 사실 네. 같이 갔었는데 네. 동생도 어리니까 관광으로 갔다가 관광으로 돌아오고 케이스 중 하나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은 분이네요. 네, 한결같이 관광 목적으로. 그렇죠. 그럼 영은 씨가 아까 듣자니까 뭐 사이판으로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사이판을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휴양지잖아요. 네. 그쪽으로 어떻게 정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네, 우선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곳이 사이판이고요. 네. 사이판이 사실 휴양지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휴양지로 유명한 것 때문에 선교지로 많이 유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네네네. 선교지로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못 가세요, 거기를.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 계신 선교사님을 도와야겠다, 더 열심히 하시게 도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갔게 됐어요. 그렇군요. 혹시 놀러 가는 줄 알고 안 보내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참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놀라는데. 시기가 고등학교 때 아니 또 공부에 매진을 해야 될 그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교 간다는 핑계로 놀러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공부 안 하고. 네. 저희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녀셔서 괜찮았는데 네. 선생님이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2 여름이면 한창 수능에 이제 매진할 때인데 왜 갔다 오냐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제 저 선생님을 설득해서 잘 갔다 왔어요. 그렇군요. 선생님을 설득해서 야. 경은 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주변에 선생님이라든가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고등학생이니까 아무래도. 그게 사실 제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고등학생이면 방학이 짧잖아요. 진짜 방학이 짧잖아요. 네. 학교 안 가는 그 방학이. 네. 한 달이죠, 한 달. 거진. 아니요, 방학은 한 달인데요. 학교 계속 가져요. 보충 수업 보충 수업 때문에. 있잖아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아까 좀 뛰어 다녀가지고. 아까도 되게 놀랐던 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수능 준비를 벌써 한다는 게 난 되게 놀랐어요. 아니 보통 시험을 한 3일 전에 준비하는 게 맞거든요. 수능도 그렇게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받아쓰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놀랐어요. 수능이잖아요. 수능도 꽤 오래 준비를 하는군요. 이해해 주세요. 네. 근데 그 일주일이 딱 쉬는데 제가 몽골에 가는 기간이 일주일 딱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퍼즐 맞추듯이. 그래서 그때 가게 돼가지고 학교는 크리스천 학교라서 별로 이렇게 뭐라고 제지는 안 하시고 무사히 몸 건강에 갔다 오라 그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 네. 그 최고의 난가는 아버지였는데 네. 출발하기 3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못 가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라고 제 하시던가요? 고집이 좀 강했는지 아니면은 어땠는지 되게 고민을 하고 갔어요. 엄마랑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하면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한 3일 정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의외로 흔쾌히 갔다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공항까지 배웅까지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갔다 왔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실 거라 아시고 보내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멋지시네요. 어린 학생 입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거는 저희 철들고 그러네요. 이제 귀 안 들리는데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건데 야 저런 얘기를 하면 놀라워요.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든지 그죠? 예. 네. 정우준 군은 갈 때 좀 이렇게 주변에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네, 좀 다른 케이스인데 네. 우선은 저희 집이 우선은 기독교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 난관이 네, 있죠. 네. 어머니가 교회를 먼저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지나 저희 친척들은 저희 교회를 아예 안 다니시고 오히려 우상 숭배나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죠. 다른 샤머니즘?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토속 신앙 같은 거 네, 그런 거 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선교를 간다고 하면은 되게 많이 난관에 부딪힐 줄 알았어요. 굉장히 네. 명절 같은 때도 제가 선교를 갑니다. 많이 후원 좀 해주세요. 이런 말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인간적인 네. 생각으로는. 예. 근데 후원에서 많이 부딪혔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예비를 하시고 네. 이게 일을 하셨는지 아빠한테 말했는데 가. 그리고 저기 또 명절에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고모부도 오시고 되게 많이 대가족으로 모였었는데 네. 그때도 고모부가 가면 좋은 거야. 뭐 후원이 필요하면 말만 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네, 그쵸. 굉장했죠. 네, 바로. 그래서 고모부가 또 이렇게 또 많이 스폰해 주셨나요? 네, 근데 제가 안 받았어요. 다 채워져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게 돼서 그걸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알지도 못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나에게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지를 갔다 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대단한 친구네요. 대단한 친구예요. 오늘은 뭐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패널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하세요. 예. 장학금 받아봤어요? 장학금이라뇨. 장학금이라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받는 친구도 못 받죠? 아닙니다. 보긴 봤습니다. 한 반에 어디가 있겠어요? 근처엔 있겠죠. 장학금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뭐 부끄럽지만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정말? 진짜 성적으로 받은 적 있어요. 농어촌 특별전형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성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받았다고요? 이야, 대단하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려하고 걱정하고 어른들도 그렇죠.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두려움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좀 이겨내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오혜영 양? 네. 저는요. 이제 고등학생들은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주변에서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쵸. 사실 대학생이 돼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주일에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럼 되지. 아르바이트하고 토익 공부해야 될 때 아니냐. 그렇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를 못 하시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맨날 예배 드릴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찬양하면서 한 달의 시간을 내는 것이 아깝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형편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149만 원이 필요했어요.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저는 팀으로 갔었거든요. 예. 근데 7명이 다 149만 원씩 필요했는데 예. 그거를 기도하면서 이제 후원도 받고 하면서 바로 출국 전날까지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표값만 있으니까 가자 했는데 이제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최종적으로 다 모아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 이상 이제 넘쳐가지고 우와. 다른 팀에 차라리 돈이 넘친 거예요. 100만 원이 오히려 이제 더 오바가 되게 차고 넘치게 네. 들어온 거예요. 예, 어디로 갔다 왔죠? 태국이요. 태국이요. 사실 태국 같은 데는 음식도 좀 안 맞고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이렇게 발을 딛는 순간부터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이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 들으면서 사람이 주눅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진 않았어요? 네, 저는 태국이 불교 나라고 거기는 불교랑 이슬람을 합쳐서 99%거든요. 예. 그래서 막 되게 위축되고 좀 거기서 내가 뭐 가위를 눌린다든지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네. 가서 이제 기도하고 네. 그 땅 위에서도 기도하고 하면서 네. 몸도 마음도 안전하게 그렇군요.
가면서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오히려 내 스스로가 좀 이렇게 걱정되고 두려웠던 부분은 없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비위가 좀 약해갖고요. 오. 제가 다녀온 나라가 네팔이라는 나라인데요. 네. 인도 위쪽에 있어서 향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렇죠. 힘들죠. 그렇죠. 음식들이. 카레가 우리나라 카레랑 다르고 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만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가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거든요. 그래갖고 아버지랑 같이 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하라니까 하는 대로 시키고 저가 막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다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해서 얻는 이익이라기보다는 그냥 순종해서 생기는 그런 저의 자신감이나 경험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꼭 저희 아버님을 모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은 완전히 정말 그 믿음의 선배들을 모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나이는 어린데. 막상 가니까는 카레도 이렇게 잘 먹게 되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역시 아니었지만. 그러면 갈 때보다 많이 말라갖고 왔겠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래도 다른 게 또 먹을 게 있어, 솔직히 그러니까. 네, 그 나라는 닭이 주식이라서요. 소나 돼지는 우상이라서 그렇지, 안 먹죠. 네, 못 먹는 나라라서 닭을 주식으로 계속 먹으니까. 진짜 저는 못 가겠네요. 닭가슴살 먹어서 몸도 더 건강해지고. 우리 옆에 영은 양은 어땠어요? 좀 준비를 하면서 걱정되는 그런 점들 없었어요? 사이판이요. 치안 문제가 치안이 약해요. 그래요? 그래서 집집마다 개를 막 몸집만 사람 몸만한 개를 하나씩 키워요. 그래서 갈 때 저는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서 그 개가 공포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제일 걱정됐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가니까 어떻던가요? 가서 정말 위험한 적도 많았고요. 개가 안 보여서 사람이 있길래 들어갔는데 개가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도망갔어요. 목줄을 안 해놔요? 네, 거긴 목줄을 안 해놔요. 안 해놔요? 그럼 목줄을 해놓으면 치안이 이제 소용이 없는 거니까. 방목을 해놓구나. 네, 그래서 잘못 걸리면 이제 생명 위협까지.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막 도망을 갔는데 마침 그때 또 거기 개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제지해 주셔가지고 네, 괜찮았었어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네요. 저는 한번 우리 상민군에게 좀 궁금한데 상민군은 이제 아직 안 가셨다 그랬죠.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포부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저는 북한에 가고 싶습니다. 변함이 없군요. 변함이 없군요. 그 시간 동안 솔직히 바뀔까 생각도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게 비전인데. 그렇죠. 네. 정말 저는 북한을 되게 사랑하고요. 네. 거기에 대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에서 선교를 하시는 캐나다에서 국적을 가지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는 한 수십 번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북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한 끼를 못 먹어가지고 수백만 명이 우리랑 같은 동포인데 바로 위에 있는데 죽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지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진짜 목숨 걸고 진짜 성경책 하나 없고 막 그렇게 믿음 지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꼭 가봐서 정말 제가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정말 진짜 그 수백만 명 중에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진짜 오늘 저기 학생을 가장해서 목사님들이 나오신 건 아니시죠? 뭐든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있는 믿음도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전 통일에 대한 꿈도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또 꿈이시니까 그 꿈을 이루면 정말 충분히 그런 모든 꿈들이 다 이룰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끝이 나면 저도 이제 다른 선교 지로 제가 본격적인 선교사로서 예전에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인데 서울대학교 나오셨고 하버드대학원 나오셨는데 막 그 정도면은 어디들 가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신 것처럼 저도 뭐 어떤 명예나 부를 얻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 책을 들었다 내려놨거든요. 그거 내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 계셔서 쉽게 까불지 못하겠네요. 경건해져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옮기게 돼요.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지금 여기까지만 살짝 들으시고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선생님? 일단은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에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제가 처음 선교지로 갈 때 저희 때는 대학생 때 겨우 갈 수 있는 꿈이었었는데 그것이 연령대가 이제 많이 낮아져서
중고등학생들이 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것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길을 여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교제에 가게 되면 결국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어른들을 만나서 전도한 시간들도 많지만 결국 선교제는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네.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제 자라서 그들이 나중에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들과 그 눈높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희들보다는 같은 또래에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네. 더 큰 선교 효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지금 말씀 나오신 대로 아이들이 가면은 그들하고 놀아주는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제각기 맡은 역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네, 나는 어떤 역할들을 맡았었는지 네, 한 분 한 분은 다 들어봤으면 들어볼까요? 좋겠어요. 우리 예. 경은 양부터. 저는 어린이 선교를 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간 거였어요. 근데 네. 저희 교회는 어린이 위주보다는 어른들 위주로 가는데 거기에 저희도 참가해서 가는 시기예요. 왜냐면 아직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5년 정도, 지교회긴 한데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청소년에 대한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깊은 아이들은 많지만 그 아이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팀을 꾸려 갈 만큼. 그래서 어른들과 같이 가는데 어른들은 임의용학과나 아니면은 치위생 같은 거 같이 가시는데 어린이 사역이 되게 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어린이 사역에 동참해서 같이 가게 됐는데 네. 저희 각지 나눠져서 팀을 꾸려가지고 몽골 아이들을 만나서 수련회를 했었어요. 어린이 수련회를. 네.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하루를 이렇게 2박 3일을 같이 보내는 거였는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제일 말을- 걱정돼요. 언어 문제. 그게 그래서 서로 말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이름이라도 불러서 야 이리 와봐 이거라도 하자. 그래서 네.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는 이름을 물어볼 줄 모르니까 내 이름이 이거다 하면서 그 명찰을 주는 가르쳐주고. 거야. 가져간 네. 거를 가리키면서 나는 이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뭐냐라고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바디랭귀지를 한 거네요. 네, 그 바디랭귀지로 말을.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듣고. 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적어가면서 그거를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외웠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 외우는 걸 알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눈을 마주쳐주면서 같이 얘가 이름이 제일 기억에 남는 애 이름이 에흐자야. 에흐자야. 네, 그 아이였는데 제일 마지막에 외운 친구예요. 이거 쉽네. 그래서 기억이 남는데 그 친구 그러니까 하나씩 부를 때마다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말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배우면서 이렇게 저는 사역을 했었어요. 마음이 통한 거네요. 네, 서로 서로. 마음. 말은 우리는 뭐 이름 외울 때 힘들지만. 잘 기억이 안 나면 얘 의자야 이렇게 외우는데 얘 의자, 얘 얘 의자야. 의자야. 네. 머리가 안 되거든요. 우리 영훈 예. 저희도 교회에서 가서요. 네. 한 4, 50명 정도가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나이대별로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학생들을 이제 데리고서 워십을 했고요. 워십. 남학생들은 이제 태권도를 연습해서 태권도를 보여주고 또 집사님들 중에서는 또 어떤 사역하시는 분, 치유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치유 사역도 하셨고 이제 또 갔는데 급하게 준비한 건요. 거기 어린이 유치원이 없더라고요. 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갔는데 없던 거예요. 네. 그래서 급하게 풍선을 사서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이틀을 이제 어린이 집회를 했어요. 유아성경학교를.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도 또 거기 선생님으로 참여해서 사역을 하고 그랬어요. 네.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애들은 놀아주는 게 제일 아닌가 좋죠. 싶은데 맞습니다. 고무줄이나 줄넘기 뭐 공기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네, 막 아이클레이 이런 거 많이 했고 그랬어요. 네. 잘 그게 뭐죠? 고무줄 이런 거는 요즘 아이클레이가 친구들 잘 안 차를- 해요. 예. 세대 차라리요? 예. 연세가 많으셔서 이해해 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시골이니까 애들이 마땅히 놀 거 없으니까 우리는 새끼 까서 놀고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또, 친구들. 네, 우리 예. 상민군은 이제 다음에 예, 갈 기회가 거고. 있고 예. 또 네. 다은 양. 우리 다은 양은 저는 단기 선교를 간 적은 없고요. 네. 저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셔서 네, 그쵸. 살았으니까. 현지에서 예. 단기 선교팀을 만나서 이렇게 예. 함께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갔다기보다 함께 단기 선교 사역을 그냥 했어요. 같이 했죠. 네, 저는 예. 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처음에 하면 사실 사춘기 때 좀 부끄럽거나 어색하거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저는 워낙 제가 있던 선교지가요 한국인이 예. 없어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 만난다는 자체랑 또 한국어를 제가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거 그거에서 너무 재밌어서 좋고 그래서 한국 말하느라고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반가워서 네.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우리 부중군, 부중군은 예. 단기 선교 가서 뭐 어떤 사역들 맡았어요? 할 말이 많으실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것보다 지금 친구들이 나이가 비록 저보다 어리지만 무슨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숙돼 있고 되게 그쵸? 경쟁해서 지금 그 성령 충만한 지금 분위기 속에서 지금 굉장히 떨려요 지금. 아니 부중군 얘기에도 충만함이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캄보디아 2번 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간 거는 우선 대학생 선교 CCC에서 간 그쪽으로 통해서 간 거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김건중 선교사님이라고 현재 그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으로 또 어린이 사역을 위주로 네. 갔었는데 기억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대학생 선교로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는요. 우선은 사형리를 직접 캄보디아 언어로 공부를 해서 우와. 네. 그러니까 외우진 않아요. 외우진 않고 네. 이게 캄보디아에 있으면 한글로 써 있어요 옆에 이렇게. 그래서 한글로 똑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읽어보실래요?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사연에 직접 전하고 한 2주 동안 있었는데 한 마지막쯤에 돼서 그 친구들 함께 모아서 코리안데이라고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스킷 드라마나 예. 또 워십이죠. 이렇게 춤, 예, CCD 예. 같은 거 유통하고 같이 준비했던 찬양도 하고 네. 또 같이 준비했던 음식들도 같이 먹으면서 예. 한국 뭐 불고기 같은 거 딱 주면서 하면 네. 아주 환장합니다. 환장하는데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아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교제하고 또 만남을 갖고 메일 네. 주소도 교환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네. 두 번째로 다녀왔을 때는 이제 어린이 선교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어린이 선교는 굉장히 어려요. 되게 몇 살 정도 되나요? 제가 봤을 때 한 4살, 5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리네요. 그리고 그쵸? 나이가 많다고 해도 예. 굉장히 못 먹고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평균 신장도 되게 작아요. 굉장히 한 7살 먹었다고 해도 우리나라 한 4, 5살 정도 되는 그렇죠. 굉장히 그런 아이들을 상대하고 그런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바퍼 사역이라고 해서요. 네. 뭔지 아세요? 네. 네, 바퍼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이름에서 바퍼주는 건데 나오네요. 바퍼. 네. 그래서 저희 시골로 무시하는 내려가서 겁니까? 시골로 가서 이렇게 네. 밥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볶음밥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제가 이런 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레크레이션을 또 시켜주셔서 또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냥 이런 또 마음은 하나 되잖아요. 그쵸? 그럼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걸로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하고 네, 그렇게 좋은 뜻깊은 시간들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로 삶의 그 네. 한 부분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그 목숨까지 다 바치시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제가 또 많은 교훈을 얻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눌 것은 굉장히 많지만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맺고 끊는 세스. 유머는 뭐 역시 저기 예. 외국에서도 먹히는. 그렇죠. 예. 재밌는 얼굴과 유머는 예. 외국에서 먹히네요. 그렇죠? 일단 얼굴로 오 먹어주고. 그럼요, 예. 그럼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오혜영 양은 네. 어떤 걸 주로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지. 하셨어요? 저는 대학생 전도를 했는데 저도 네. 이제 태국에 있는 대학교 3군데 정도를 이제 가서 예. 이제 거기 다니면서 기도하고 태국 친구들 만나면 전도지 주고 예. 우리는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만나는 친구들한테 나 한국에서 왔는데 4시에 어디 학교에서 우리 모일 건데 한국 사람들 너네 와라. 그러면은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어요. 네. 오면은 같이 레크레이션 하고 네. 워십이랑 드라마 준비한 거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태국에 가서 특히 느꼈던 거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막 엄청 좋아해요. 막 빅뱅 막 이러고 소녀시대 막 이러고 한국인인 것만으로도 막 자기랑 사진 찍자고 그러고 그럴 정도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류 거기도 완전 막 한류 돌풍이 불고 있는데 네. 한류라는 그런 상황이 네. 이제 무엇보다도 한국의 청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큰 이제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마음을 잘 열어주고 그렇죠. 자기 그렇죠. 한국 좋아한다 그러고 얘기해보라 그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 한국 청년들한테 좋은 이렇게 상황을 여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또 예. 문화를 또 사용하셔서. 예. If we never meet again,
this side of heaven. I will meet you on that beautiful shore. 우리 저 선교사님 때 잠깐 여쭤볼까 봐요. 이렇게 단기 선교를 오면 사실 그 만나기 전에 설레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죠. 이제 한국에서 온다 그러면 일단 한국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선교지에서는 참 저희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부모로서 자녀가 있다 보면 또 저보다 또 더 큰 자녀를 갖고 계신 선교사님들은 내 자녀와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한국에서 또래가 온다는 것도 또 하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선교지에 올 때 우리 친구는 이제 뭐뭐뭐 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우리에게 더 먼저 필요한 것은 선교지에 갔을 때 뭔가 내가 가르치려는 자세보다 배우겠다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먼저 배우겠다는 마음, 내가 준비한 것을 다 쏟아놓고 오겠다는 마음보다 일단은 내가 그 아이를 품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눈높이에서 같은 또래에서 이 친구들이 할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이 다 하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특별히 저한테는 참 의미 있었던 것은 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뭐 이렇게 태권도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지만 더 의미 있었던 그 저희가 교회 집회 때 항상 저희는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은 유럽이었기 때문에 주로 한인교회에서 주로 학생들이 왔으면 이 친구가 올 때 제가 부탁한 것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개인 간증문 하나 써와라. 이제 그걸 써와서 저희 예배 때마다 이 친구들 한 사람씩 나와서 읽으면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거나 우리 성쌤이 통역을 해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이끌어갈 때 그곳에 모인 같은 또래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 시간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그들이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의 삶에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이 또래 친구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장점적인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에피소드가 참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우리 우림군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선교지가 시골 마을이라서 그 공연을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잘 마치고 공연을 끝나고 이렇게 저희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인데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제안을 하셔서 그 공연에 온 친구들 집으로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 네팔 친구들의 집에 가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갔던 데가 황토집이에요. 근데 황토집? 그냥 정말 저희가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집같이 생긴. 오, 진짜 TV로만 봤던. 그런 집인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 거였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너무 이렇게 두려웠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누웠는데 이렇게 나무 판자 같은 데 누웠어요.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위에가 초가 지붕으로 올리고 옆에 막 쥐 지나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말 저는 솔직히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제 옆에 친구가 같이 조를 이뤄서 같이 갔는데 친구는 너무 잘 적응하는 거예요. 넌 어떻게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니? 그리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밤을 샜어요, 저는. 그리고 아침을 식사를 주는데요. 화덕 같은 데서요. 불을 장작으로 떼고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요. 너무 음식이 저가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비위도 약한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해주셨으니까 맛있게 먹긴 먹었었는데. 그렇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대접해 주시는 건데. 그럴 때 제일 민망한 건 친구가 두 그릇 시켜 먹을 때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아니면 자기 거 덜어주든지. 억지로 먹어놨는데 너 이놈 새끼 이거 잘 먹는지 내가 지금 알았네 하면서. 먹고서 탈나서 하루 정도 고생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저런 또 고충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민한 친구들이 선교지 가면 정말 본인이 더 긴장을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또 지화에 동침을 했네요. 네팔 친구는 또 외국에서 온 친구가 같이 집에 사는데 얼마나 또 마음을 졸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끼는 음식도 막 내주고. 그리고 최고로 대접해 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아끼는 쥐들도 풀었나 봐, 일부러. 밖에 놀던 쥐들 와갖고 인사하라고. 그래서 손님한다고 말하고. 저 우리 영은요.
저는 저희 숙소에는요. 네. 쥐 대신 도마뱀이 기어다녔어요. 그렇죠. 그 동네에 그게 많더라고. 예. 딱 누워 있으면은 도마뱀이 이렇게 천장으로 올라가요. 네. 그렇게 하고서 또 잠을 설치고 일어나서 이제 한 번은 사이판이 되게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비가 갑자기 왔다가 5분 뒤에 햇볕이 쨍쨍했다가 막 비가 또 오다가 막 그래요. 근데 그래요. 한 번 축구 전도를 나가러 이제 사형리를 들고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축구 전도요? 축구 전도요. 네, 집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축구전도 아니고요. 축구 전도. 네, 축구 전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원들이랑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네. 강아지들이 이제 길거리를 지나다녀요. 네. 그래서 네. 걔네를 쫓아내려면 이제 다가오면은 돌멩이를 무서워해요, 걔들이. 그래서 돌을 하나씩 사람들이 들고. 저도 돌멩이는 무서워해요. 돌멩이를 들고 이제 길을 걷다가 이제 비가 갑자기 다 와서 몸이 다 젖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젖어서 이제 돌 하나씩 들고 사형제 들고 이제 지나다니는데 차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막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근데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차들을 보면 이제 사형리랑 사탕을 이제 줘야 되는데 딱 드리려고 차를 이렇게 히치하이킹하는 것처럼 네. 멈춰요. 그러면 근데 웃긴 게 한국인 차들은 꼭 그냥 지나가요. 한국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은 오히려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네, 그리고 거절하고 계속 그러는데 현지인 그 원주민들은 이제 멈춰서 왜 그러냐 그러고 데려다 준다 그러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아유 참.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요. 개고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네요. 네. 개고생. 자, 우리 부중군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네. 이렇게 사고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무인도에 떨어뜨려도 살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 밝아 좋아요. 나라를 만들 사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문화나 음식 같은 걸로 걱정하거나 이렇게 적응 못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뭐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 캄보디아가 음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선교사님들이? 네, 라면 하면은 그냥 아주 고급 음식이죠. 아. 그래서 네. 라면을 저희가 쌓아봤는데 다른 비행기로 온 거예요. 어머나.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골치 아팠죠. 네.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공항까지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됐고 네. 기다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선물로 선교사님 여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바로 못 드리게 되는 경우. 그래서 그래요. 결국엔 선교사님이 찾아오시는 이런 사태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 그래도 네.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음식이요? 네. 네.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육수가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육수가 육수가 살짝 이제 그냥 우리는 뭐 간장 치고 소금 치고 마늘 치는데 그냥 닭 넣었다 빼고 그냥 마시는 식으로. 정말 육수네요. 정말 육수.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 그대로 육수. 고기를 넣었다가 빼면 빼고 그게 이제 국물이죠. 네, 맛있어요. 예, 드셔보시면 아주 그냥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에피소드. 예, 두 번째는 뭐 인기 투표를 네. 했어요. 인기 투표인데 뭐 어떻게 예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상했어요. 그 얘기가 꼭 해야 되나요? 아예 저 네. 하기는 싫지만 네. 웃음을 위해서라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교센터에 고등학생 친구들이 많았어요. 중학교 이렇게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춤춰주고 악기 쳐주고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저는 아이들이 저를 동경스럽고 되게 우월스럽게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네. 막 하면서 막 우리나라면 오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인기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할 것도 없이 내가 1등 아니냐 이 자신감을 생각을 했는데 네.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네. 인기 투표를 하는 순간 누군가들이 이렇게 제 뒤로 이렇게 많이 몰려들더라고요. 1등이다. 뒤에 이렇게 줄을 쓰는 걸로 했군요. 눈 앞에 이렇게 있죠. 눈 감고 있으면 있지만 내가 1등이다. 네. 좋아하는 사람 뒤에 서라. 형제님처럼 굉장히 네.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근데 딱 누가 그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 캄보디아 말로 외모, 얼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굴. 네. 그러니 갑자기 제 뒤에서 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인기 투표의 꼴등을 하게 돼서 저 설거지를 하게 됐다는 네. 그런 슬픈 재미로는 에피소드가 1등이었는데 외모에서 쫙 빠졌군요. 정말 슬픈 네. 얘기예요. 당시에 많이 회개도 많이 했고요.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 부동분이 좋은 거 배운 거예요. 네. 그거 우리나라에서 당했어 봐요. 더 창피하지. 예, 그렇죠. 여기서 배워왔으니까 앞으로는 네. 근데 또 이런 자리에서는 이가 많은 게 그렇게 썩 영향가가 있진 않아요. 네. 결혼했으면 해도 돼요. 예. 결혼했으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가잖아요. 네. 이론으로. 근데 가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배운 거하고 틀리잖아. 완전 다르잖아. 완전 다르잖아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문화적 충격이나 내가 알고 간 이론하고 정말 다르더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누가 우리 경훈 양? 예. 저희 가기 전에 교육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전에 여러 번 갔다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은아, 너 가면 거기서 노처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처녀라고요? 네, 노처녀라고요. 제 나이가 그때가 18살에 갔는데 제 그 나이가 약간 혼기를 지난 여성의 나이라고. 어디를 갔는데? 몽골이요. 몽골이. 몽골이? 네, 거기 적정 홀령기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학생 나이. 예, 뭐, 그때 14살, 15살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몽골 제가 간 곳이 울란바타르라고 수다였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에서부터 1시간 반이나 그 정도 가는데 길이 안 닦여 있었어요, 제대로. 네. 비포장도로 그 네. 정도를 달려서 갔는데 그러니까 나름 번화가인 데는 그래도 많이 요새 현대 같아졌지만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아직도 14, 15에 시집을 가고 그런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갔는데 미혼모들이 이렇게 아이를 하나씩 안고 나도 참가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런 분들은 못 만났고 다른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남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남자아이면 여자에 대해서, 여자 아니면 남자에 대해서. 근데 가서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꼭 한 번씩 안아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동의를 구하자. 말이 안 되니까 바디랭귀지를 하자. 그래서 한 게 안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여기에 앉아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됐다.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그냥 안아줬었는데 거기에서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한 남학생이 저한테 좋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실제로? 뭐 이성적으로인지는 그 친구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그 친구가 17인가? 그 친구도 그럼 결혼 정년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포즈네요. 한 살 연하야 또. 그때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쪽 문화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가 하고는 왔는데 되게 갔다 오고 나서도 그리고 가기 전에서도 되게 당황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좋은 의미로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었던 거죠. 그 친구 이름은 기억나나요? 예, 바이라. 저희조였어요. 과일아. 알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을 거예요, 이제. 근데 애가 되게 착한 아이였어요. 네. 사실 그런 걸로 얘기하면 선교사님이 가서 제일 문화적인 충격에 많이 접하셨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처음에 가셔서 혹시 당황했거나 이건 뭐지 했던 일이 없으셨는지. 그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예스하고 노에 대한 표현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한국에선 예스가 이거지만 알바니아에선 예스가 이겁니다.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완전 반대네요. 노가 이거고. 어머.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저희가 처음엔 바디랭귀지 언어가 안 되니까 얘기하다 이거를 이제 우리 한 친구가 와서 군에서 갓 제대한 친구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갓 제대했으니까 머리를 기르지 않았습니까? 머리 길러서 알바니아에서 저희 단기생으로 와서 좀 열심히 살아가다 머리가 언제도 자라서 이발소에 갔습니다. 현지 이발소에 가서 자기는 기른 머리를 잘 다듬어야 되니까 이발사가 이제 잘 잘라준다면 마음에 드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런 의미인 줄 알고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발사는 마음에 안 드는구나 우선 더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와 노의 의미를 이제 잘못 알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야, 저럴 수도 있겠다. 신기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또 네. 선교 저도 이제 처음에 대학생 때 처음 이제 저는 이제 필리핀으로 처음에 단기 선교사로 갔었는데 이상한 음식 먹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필리핀에 제가 산족 마을에서 잠깐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상한 음식은 뭐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발룻이라는 그 계란 부화하기 전에 먹는 뭐 그런 음식도 다 먹겠는데 네. 가장 힘든 거는 같은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거를 한 2달 동안 계속 생선 반찬 하나만 놓고 메뉴 똑같은 거? 똑같은 걸로. 그게 정말 죽음이다. 차라리 이상한 음식 주는 게 낫지. 같은 음식을 이상한 거 계속 다양하게 주니까. 주는 게 낫지. 네, 그게 더 영화에서 힘든 만두만 15년 먹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런 사람도 거네요. 결국 탈출했어요. 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아까 송 교사님 말씀한 것처럼 예스노 이 외 언어가 서로 달라서 그렇죠. 언어 소통이 안 돼서 참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언어 때문에 혹시 정말 재미난 일을 겪었거나 어려웠던 일을 겪은 친구들은 없어요? 언어 소통 때문에. 네, 예, 다은 다은 양. 양. 저는 어려웠던 것도 많았지만 아직도 제일 기억 남는 게 제 동생이 엄청 어렸을 때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생을 돌봐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푸까까 이러면서 막 가지 말라 이러는 거였는데 푸까까. 푸까까 가지 말라는 거. 우리는 푸 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푸까까. 우리 아기들한테 보통 깎아줄까 이러잖아요. 과자 줄까 이런 과자 줄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 푸가 더러워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거였는데 네. 나중에 한 건데 까까가 똥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큰일 날 거네, 우리나라 가서. 완전 하면은. 반대네요. 제 동생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먹고 싶으니까 걸로 더 간 거예요. 그래서 네. 똥 주변을 갔던 게 아직도 기억이 그래, 남아요. 다행히 먹진 않았죠? 네. 잘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겠네요, 참 정말. 다행입니다. 네. 청소년 세계관 회복 프로젝트 정글 스토리. 방학 시즌이면 떠나는 청소년 단기 선교에 대해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은 단기 선교의 경험이 있는 막강 패널 군단과 함께 단기 선교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내가 봅니다.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새로운 선교의 주역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다음 이 시간 정글 스토리를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섬기러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 선교지에서 어떤 어려움도 다 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요. 세상을 뒤집어! 사이판으로 선교를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캄보디아 2번 갔다 왔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단기 선교인데요. 가난한 나라, 물 없는 나라 왜 가냐.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선교를 간다고 하면은 되게 많이 난관에 부딪힐 줄 알았어요. 저희 때는 대학생 때 겨우 갈 수 있는 꿈이었었는데 네. 중고등학생들이 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것에 저가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음식을 주신 거예요. 한국 말하느라고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반가워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걸로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하고 네.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한 남학생이 저한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실제로. 저희 자신감이나 경험들이 대단하세요. 예. 오늘 저기 학생을 가장해서 목사님들이 나오신 건 아니시죠?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우리 이제 경은 양이 이 선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네. 나의 삶의 꿈과 비전을 찾게 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이런 정말 각자에게 단기 선교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런 계기들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들이 가기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네, 우리
네, 저부터 말해도 될까요? 네. 저는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돌봐주시는 것을 보고 나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유치원 다닐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연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노인 복지로 갈 것이냐, 어린이 복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또래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었었거든요. 구체적인 비전이 구체적으로. 없었군요. 근데 몽골에 가서 몽골의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저 또래가 제일 큰 아이들이고 보통 10살에서 11살, 12살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갔더니만 그런 아이들 중에서 그리고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정말 값졌던 것 같고 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하게 됐냐면은 솔직히 돈만 있으면 요새 좋은 학원 가고 조기 교육하고 이렇게 유럽 가고 영국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에서 어린 아이, 이렇게 좀 부유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리고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올 수 있게 돼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자비로 갔어요. 금액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세요. 100만 원이 들었는데 100만 원을 제가 중3 때부터 모아서 모은 중3 때부터요? 네, 세뱃돈이랑 용돈 모은 걸 다 모아서 그 돈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저런 걸 우린 옷 사고 그러게요. 예.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랬는데 심지어 있으면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럴 텐데. 돈이 모이는 꼴을 못 봤는데. 돈으로 제가 갔다 왔는데 이제부터 매년 제가 돈을 벌어서 모은 돈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만들게 하더라고요. 거기 그 한 번으로. 그래서 한 번이. 네, 그 단기성기 한 번이 제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아서. 완전 뒤집어졌네요, 진짜. 상민군은 지금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아까 시작할 때하고 지금 중간쯤인데 어때요? 계속 말이 없다 보니까 방청객이기도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큰 예. 저 포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경험은 없지만 진짜 대단한 분들 같고 네. 전 계속 북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온종일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네. 그런 걸 듣고 나서 저도 인생의 변화점이 있었거든요. 네. 북한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네. 그 사진을 여러 가지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셨는데 어떤 북한 중고등학생들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처음에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랑 같은 나이래요. 그런데 키가 150, 평균이 150 막 이렇대요. 영양 140. 부족으로. 예. 나 거기 그래서 가면 걔네들이 큰일 머리도 안 돌아오고 설탕 하나만 딱 먹으면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발육이 되는데 그런 하나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당분을 섭취 예, 못하니까. 그리고 네. 어떤 할머니분 있었는데 할머니분한테 여쭤보니까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냐고 여쭤봤대요. 그랬는데 대답이 기름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다고. 거기는 기름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 북한에서 들었는데 제가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렇게 편하게 있고 정말 먹을 때마다 학교 음식 불평하고 집에서 불평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참 진짜 자기 밥 한 끼 못 먹는 것 때문에 그거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거기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직접 찬송가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써서. 구주 되시니 직접 예.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사실 지금 네. 저렇게 누군가가 와서 전달해 준 것에도 마음이 그것만으로도. 떨리는데 네.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마음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마음은 정해졌지만 또 나름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마음은 정했었는데, 예, 영은 양? 많이 흔들렸다? 예, 뭐 그런 많이 거. 흔들렸거나 어려움이 있었다, 갈등도 있었다. 저는 갔을 때 이제 가서 모든 사람이랑 사실 관계가 다 좋게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자 학생들 중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몇 살이신데 제일 많아요? 18. 18. 네. 학생들 중에서요. 학생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통솔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제 아이들 몇 명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도 이제 제 동생 또래 애들인데 관광을 목적으로 간 애들이라서요. 같이 갔는데 어떻게 그 친구들이 있었군요. 네, 근데 그냥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때문에 많이 고생했던 것. 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거나 나를 좀 안 따라줄 때는 사실 마음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하고 마음이 안 간다면 그러면 진짜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죠. 우린 군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두 번 갔다 왔지만 둘 다 막내로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저기 30살 되고 막 20대 중반 된 형 누나들이 그러니까 막내이다 보니까 청소시키고 이렇게 귀찮은 것들 있잖아요. 빨래 시키고. 그때가 몇 살 때였나요? 저 17이요. 17살은 저쪽은 장가 갔다니까요. 네. 그래서 막내라서 막 그런 걸 굳은 일을 해야 할 때. 자꾸 시키니까요. 저도 쉬고 싶고 막 저도 이렇게 와서 그렇죠. 공연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형들은 벌써 샤워하고 물도 부족한데 먼저 샤워하고 때밀고. 네, 저 진짜 억울해갖고 막 정말 끝나고 나서 밤에 잠깐 모임을 해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하루의 삶은 어땠냐고. 그때 한번 그래갖고 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만 시키라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뀌든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안 바뀌어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것도 좋은 일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어때요? 거기 오해영 양도 가보니까 아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몸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팀의 관계 같은 거는 좋았는데 환경에 있어서 이제 복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싶어서 딱 왔는데 와보니까 엄청 덥고 그리고 막 바퀴벌레가 진짜 많은데 바퀴벌레가 막 손가락만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숙소 문 앞에 열면 길거리에 바퀴벌레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아까 그 소 같은 개들이 막 소 같은 개들. 밤에는 무리지어서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진짜 도마뱀이 막 어디에든 다 있어요. 화장실에도 막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좀 돌아보니까 내가 편하게 지내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러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도 뛰어넘으면서도 기쁨이 되는구나.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이구나. 그게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서 하다 보면 잊어먹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갖고 갔다가 놓치고 오거나 잊어먹는 경우도 사실 있었을 것 같거든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또 열정으로 막 하다 보면 앞에 많이 가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단기 선교를 가는 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어땠었는지 전할 걸 다 전하고 왔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게 아닌데 하고 돌아왔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는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저희가 전한 게 아니라 저희가 복음의 통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 같은 걸 했었는데 저희 통역분들이 한 분씩 있으셨어요. 그 몽골 분들 중에서 한국어를 한국어랑 소통이 되시는 분들이 한 명씩 붙으셔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저희 팀에 가장 통역이 잘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랑 같이 설교하실 때 통역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제일 바쁘시고 귀한 분이랑 같이 가셨는데 급한 일이 생기셔서 먼저 가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남은 집이 2집인가 있었는데 저희끼리만 거길 갔어야 됐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애들은 얼른 오라고 우리 집 저기라고 그래서 동네 애들 다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가자.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아이네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아이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만 온 게 아니라 주변에 사는 아이들도 오시고 아이들이 오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가면은 말씀 카드 주잖아요. 목에 네. 자기 이름 적혀 있고 네. 뒤에 보면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어로 적혀 있고 그 아래에 몽골어로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몽골어를 읽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축복을 전하고 저희는 단지 통로만 되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다은 양도 사실은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온 친구들을 보면서 거기서 살기 때문에 잊어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딸로 있었는데 내가 잊어먹고 있다 다시 생각났었을 수도 있거든요. 어때요? 그 단기 선교 온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선교사이시지 제가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항상 그 현지에서 저를 바라볼 때 현지 우리는 교회가 고려인이 많으시거든요. 부모님 한국인이시니까. 네. 근데 항상 볼 때 선교사 딸이니까 뭔가 달라야 된다. 근데 저도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알지 하나님을 체험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때 현지 네. 있을 때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올 때마다 과연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단기 선교라는 면모가에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 내가 좀 더 뭔가 더 알았으면 좀 더 그분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언니 오빠들이 선교를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제가 통역을 했었거든요. 할 때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정부중구는 너무 웃기다 보니까 복음을 떨어뜨리고 오거나 잊어먹은 적은 없었는지. 네. 저도 처음에 선교를 갈 때는 처음에 제 생각이기도 했고 여러분들의 생각, 많은 분들의 생각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서 솔직히 일주일 가서 그게 말이 단기 선교지 다른 뭐 단체에서는 뭐 1년 가고 2년 가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 가서 뭘 하겠느냐. 네.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더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네. 우리를 동행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방향대로 흘러가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겠죠. 제가 준비한 뭐 레크레이션이나 CCM, CCD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거나 취소가 되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우선 되게 마음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요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휘말려서 많이 힘들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상민군 할 말 있나 봐요. 저만 여기 단기성이 안 갔다 왔잖아요. 네. 말씀을 정부중 분이 말씀하셨듯이 전 아직도 단기 선교에 대해서 편견을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관광 여행 가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뭐 일주일 가가지고 얼마나 도움도 주고 그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진짜 많이 바뀌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바뀌었군요. 되게 전 아직 가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상민군은 가보지 않고도 얘기만 들어도 저렇게 이렇게 막 깨닫고 뉘우치는데 갔다 오면 정말 난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변해갖고 온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인데 우리 저 선교사님 보시기에 단기 선교 오는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러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혹시 관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와서 부딪히거나 속상하셨던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때로는 쟤네들 왜 왔나.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저럴 때는 참 그냥 한국에 있지 왜 여기까지 와서. 안타까울 왜냐하면 때가 이제 있죠. 친구들이 와서 있다 보면 이제 간혹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와서 이제 저희를 섬기러 왔잖아요. 근데 그 섬겨야 될 그 시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네끼리끼리 있는다던가 아니면 여기는 현지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도리어 현지 말을 더 많이 배우려 하는 자세거나 또 그 나라 말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는 자세 되는데 계속 한국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이 도리어 내가 왕따 당한다는 느낌. 그렇게 느낄 왜냐면 한국 아이들이 이제 한 현지인을 하나 앉혀놓고 우르르 몰려서서 사진 찍고 이야기하고
뭐 하면서 지네끼리 한국말로 막 이렇게 하면 예. 앉아있는 현지인은 그러게요. 동물원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네. 와서 또 한 가지 이제 계속 오자마자 오는 날부터 계속 한국 음식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보다 더 많이 뭐 배 아프다, 뭐 못 먹겠다, 또 힘들다. 부모님과 같이 온 친구들 같은 예. 경우는 계속 엄마한테서 집사님 뭐 누구 저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 타령하고 그러다 네. 보면 마음은 아프지만 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참 오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좀 아쉬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네. 한편으로는 그래도 여기 온 게 어딘가 그리고 네. 왔다 가면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 또 도전이 되어지고 또 뭔가 변하는 것이 있겠지라는 또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스튜디오에 카자흐스탄 선교사이신 다은 학생의 어머니 모셨거든요. 네. 우리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보니까 엄마랑 딸이랑 똑같이 생기셨네요. 예. 선교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카자흐스탄 신수도인 아스타나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는지? 저희가 94년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하셨네요. 예. 선교지에 계시니까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참 그 유익한 점들이 이제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네. 이건 정말 힘들었고 이건 너무 행복했었고 어. 그런 거 오늘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앞에서 이제 앞서서 선교사님이 다 말씀하셔서 뭐 네. 제가 할 말은 특별히 없는데 네. 그러니까 선교지에 올 때는 이제 선진국에 갈 때는 사람들이 되게 겸손하게 가요. 그런데 네. 우리보다 후진국에 갈 때 사람들이 좀 교만해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섬기러 섬겨야 간다라는 된다.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 선교지에서 어떤 어려움도 다 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우월한 감을 가지고 오면 그 팀워크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반찬 투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좀 하게 되고 또 선교사님 도는 일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도우러 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한국말을 일을 자꾸 거들러 온 게 아니라 일을 더 만드네요. 만드는 경우가 있죠. 교훈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단기 선교팀으로 올 때는 선교사님에게 뭔가 좀 그래도 활력을 줄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중보 기도자로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온다면 네.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 그렇죠. 같아요. 적극 환영이겠죠. 예. 아까 사실은 전 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입장에서 참 많이 속상하셨겠다라는 부분이 이런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왔다 가면 엄마 나 한국 가고 싶어라거나 엄마 왜 나는 우리나라에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혹시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 사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 별로 없었어요. 네. 이제 고려인들 한국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 벌써 그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기 선교팀이 왔다 가면 아이들이 많이 울어요. 그죠. 네. 그 그리움이나 그런 예, 게 그리고 있죠. 제일 속상한 거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옷 입는 거나 이런 스타일들이 거기 가면 우와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으로들 왜 뭐 화장도 하고 멋도 내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러 온다기보다 내가 여기 오늘 뽐내러. 단기 선교 왔어. 이런 친구들 때문에 혹시 상처받는 그쪽 사람들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오실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주일인데 추리닝 바지를 입고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예. 조용히 불러서 지금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초신자나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추리닝 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린다면 저분들이 볼 때 예배 드릴 때는 아무 복장이나 입고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네.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좀 너무 요란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반면에 또 정말 떠나는데 왜 안 가고 여기 같이 있고 싶은 단기 선교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우셨다 그러니까 정말 감동적이었던 친구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단기 선교들 팀들 중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뒤에서 말없이 이렇게 섬겨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볼 때는 정말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요. 꼭 내가 한국 가서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내가 매일 선교사님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렇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실 때 네. 그런 말 할 때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네. 또 그런 분들이 저희 선교지를 안 오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또 선교지로 보내시려고 네. 그런 선교지에서 또 그런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통로로 삼으셨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지금 우리 주준상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 다은이 어머님 선교사님 말씀 이렇게 듣고 네. 저희들도 참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분들도 단기 선교 가서 참 실질적으로 선교사님들의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고 많이 깨달음과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보면서 저렇게 사시는구나 감동했던 적은 없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가장 최근에 다녀온 선교 때 네. 김건종 선교사님이라고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인데 네. 몸이 되게 안 좋으시대요. 네. 몸이 되게 안 좋으신데 네. 우리가 봤을 땐 되게 이렇게 건강해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보이시죠. 네. 근데 되게 아픈 것 내색 하나 안 하시고 또 그 문화 속에서 정말 불만 하나 안 하시고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구가 둥근 이유는 뭐 이렇게 축이 기운 이유는 뭐 밤이든 낮이든 전 세계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또 멋진 명언을 하시면서 그렇게 또 고백을 하셨네. 예, 그 열정 하나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정말 헌신의 모습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네. 그런 삶을 살겠다고 내가 결심은 했지만 아직 내 삶을 봤을 때 아직 나는 한참 멀었구나라는 네. 겸손하려면 한참 더 겸손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또 바울의 모습을 연상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정말 가보니까 그분들이 사는 모습만 봐도 사실 이렇게 울컥할 것 같거든요. 예, 한국하고는 너무 다른 곳에서 사시니까 어때요, 우리 영은 양은? 야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고 보고 감동이 있었던 경우. 제가 간 곳의 선교사님은요. 이제 거기가 수돗물로 양치질을 하시다가 네. 몸에 석회석이 쌓이신 거예요. 근데 그 수돗물 안에 이제 석회석이 녹아 있어가지고 네. 빗물로 양치질 해야 되는데 이제 수돗물 하다가 몸에 또 쌓이시니까 근데 또 거기 병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와서 병 치료를 다시 하시고 다시 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네. 보면서 정말 제가 만약에 그랬었으면 그 나라의 정이 떨어졌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선교사님은 이제 그 양치질 하나에 몸이 그렇게 나빠지셨으면서도 같이 다시. 가서 이제 헌신하시는 거 보고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었어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은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이 아이들이 기특하다 이런 생각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일단 이렇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까 우리 어려웠던 얘기를 얘기했지만 네. 우리 친구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단기 선교지 가서 어려운 경험들 하면서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일주일만 참자, 5일만 참자고 한국 돌아간다. 근데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계속 평생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순간에 눈에 보이는 거에 있어서 판단하기보다 그것이 얼마나 저분들 삶 가운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봤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잠깐 방문하고 떠나오는 그 걸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물질의 11조라는 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시간의 11조 좀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서 한 100년은 산다 할 경우 11조면 10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0년도 너무 많다 하면 100분의 1이면 1년인데 네. 여러분 잠깐 평생 가운데 5일 한번 갔다 온 걸로 내가 하나님께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감당했다 생각하기보다 할 수만 있던 저는 청년대 때 늘 얘기한 건 뭐냐면 1년 정도는 선교제 꼭 가라. 그건 선교사 되든 안 되든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몫이다. 그 부분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네. 우리 친구들 그것이 하나 이번에 다녀왔던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면 이제 앞으로 성령이 돼갈수록
좀 더 그 맡은 분량 좀 더 채워가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시간의 11조를 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요즘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우리 성교- 인생의 11조, 예. 시간의 11조. 예. 우리 성교사님- 시작해야겠네요. 아, 예. 네. 늦은 밤 내일이면 일본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을 찾았다. 김이라고 써 그러면. 약 3주간의 선교 일정을 앞둔 지체들은 짐을 싸느라 분주하기만 한데 선교를 떠나는 전날까지 짐을 싸는 청년들. 기쁘고 설레는 마음에 힘든 줄도 모른다.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맛보게 해줄 그런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이 들어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김은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보통 김은 선물용으로 많이 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짐들 사이에 발견한 이것은 소고? 그 소고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고 했더니 일본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민속춤인 소고춤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했다고 한다. 흥겨운 장단에 맞춰 얼쑤! 말이 통하지 않는 일본인들에게 춤을 통해 찬양하는 법을 보여주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보여줄 수 있다니 일석이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단기 선교 사역을 앞두고 팀원들은 기도 모임을 갖는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청년들. 이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더욱 기대되는 밤이다. 다음 날 새벽.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 청년들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편지로 남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출발할 시간이 다가오자 분주히 짐을 챙기고 나갈 채비를 하는 청년들. 차가운 어둠을 헤치고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들이 새벽 첫차에 몸을 실었다. 과연 이 청년들에게 선교란 어떤 의미일까? 선교는 습관이다. 선교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교는 사랑이다. 선교란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는 거. 선교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다. 한참을 달려 드디어 공항에 도착. 먼저 짐부터 꼼꼼히 챙기는데 팀원들을 챙기는 것부터 티켓팅까지 팀의 리더인 송지훈 간사는 최종 점검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공항 한켠에서는 몇몇 자매들이 뭔가를 계속 흥얼거리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일본인 교회에 가서 일본인 찬양을 앞에 불러야 되는데요. 못 외워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외우려고 부르고 있어요. 곧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다가오고 믿음에 대한 도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역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맡겨드린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일본 선교를 앞둔 이들은 어떤 마음일까? 일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설레고요. 그곳에 계실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단기 선교. 그 땅을 밟는 거랑 생각하는 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나가보라고 한번 나가서 정말 그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느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서툴지만 그리고 뭐 목적이 어떻게 됐건 갔다 오면 하나님이 그걸 봤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이제 미리 아유 쟤는 뭐 하러 왔어 이게 아니라 거기 가서 본 것이 분명히 다시 기억나서 다시 한번 그 장소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정말 꼭 챙겨야 된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는 내가 보니까 필수다 하는 게 있으면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준비해야 되는 예. 한 가지 중요한 것. 네. 우리 경은 양부터. 저는요, 저희도 그 매일매일이 끝날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간 첫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고 참 부끄러웠다. 이 말씀을 저희한테 던지시더라고요. 왜 부끄러웠냐면은 자기는 걱정을 했대요. 이렇게 몽골이 물이 없는 나라니까, 모자라는 날이니까 먹는 것도 모자른데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이가 있으면 어떡하지? 몸에 병균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시고 처음에 앉는 거에 되게 걱정하셨대요. 이렇게 네. 안아주는 거를. 네. 선교사님이 아니라 같이 가신 네네. 집사님이. 네. 그런데 저는 그냥 안아도 되겠느냐 이러면서 덥석 안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되게 회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된다면 저와 같이 그냥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안아줄 수 있는 연습을 하고 가신다면, 그리고 그 아이에게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다른 거는 기도로 무장만 하시고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물질적이란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지만 마음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마음을 준비하라. 네. 푸는 마음. 네, 어머니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십니다. 네. 예. 우리 다은 양은 저는 항상 몇 번 안 왔지만 선교팀들이 올 때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좀 준비가 안 돼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언어 같은 거를 공부를 안 하고 오는 것 같아요. 할 때도. 네. 그래서 인사말도 와서 인사가 러시아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언어를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단한 대화라도 기본적인 자기 소개하고 또 자기의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 그걸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했고요. 또 문화가 각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문화적인 충격이요, 그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표정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만났던 언니 오빠들이나 이렇게 표정에서 저거 왜 저래? 저 아이 왜 저렇게 말이 빨라? 아니면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열린 마음으로 좀 그걸 이해하고 저거는 저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배경 지식과 언어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 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군요. 그렇죠. 네. 우리 정부중구는 저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우리 가서 할 거를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게 결국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우리가 먼저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감동을 받았는데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배우려고 그리고 좀 섬기려고 가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되게 거기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4번을 갔다 왔지만은 그 4번 동안 제가 정말 저도 배웠던 게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섬기고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네. 여기 요 친구들 얘기만 들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떠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혹시 단기 선교를 준비하거나 방송을 보면서 나도 한번 가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뭐 결정적인 얘기 한마디를 좀 던져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영은 양. 주저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떠나라. 마음을 통해서라도. 떠나라. 네. 떠나라. 네. 이란 당신 우린 뭐. 떠나라. 저는 저가 비위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도 비위를 어떻게 이렇게 비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이나 그런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네.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뭘 하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네, 뛰어들어라. 비위도 강하게 하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하나님 비위 맞춰주세요. 그럼요. 네. 네, 맞춰요. 우리 혜영 양. 저는 하나님이
열방을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네. 근데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카페 같이 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보여주고 싶고 네. 같이 하고 싶은데 네. 열방은 진짜 하나님이 온 마음을 쏟으시는 곳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실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는 없지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에 같이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진짜 교회 직책이 혹시 권사님이시나요? 주옥 같습니다, 진짜 예, 오늘. 정말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서 무릎 꿇고 방송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니 정말 저는 이런 그 확신이 들었어요. 네. 정말 한 10년 후에 네. 여기 중에 참 많은 친구들이 선교사님이 돼서 예. 또 우리 정글 스토리가 오래 한다며 예. 선교사님의 자격으로 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소망이 생겨요. 그때까지 꼭 예. 계셔야 됩니다. 약속해요, 우리. 저만 그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와. 자, 우리 지금 얘기 들으면서 혹시 나도 꼭 우리 단기 선교할 친구들에게 이 얘기 꼭 하고 싶다. 여기서 무척 못한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좀 얘기하고 싶다 하신 친구 있어요? 네, 다은 양. 보통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 선교가 매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큰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모든 걸 함께 하면서 그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부딪혀라. 네. 저는 제가 그 선교가 꿈이잖아요. 저건 또 북한 선교가 네. 꿈인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면 결국에 선교는 여기서 멀리 이사가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내 몸만 움직이면 그곳이 그냥 내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아이들 보면서 이제 성경적 의미를 좀 아이들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 네. 뭐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아까 바로 전쯤에 저도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은 네. 저희 세대 때는 오렌지 세대란 말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N세대, 신세대 이런 말이 있다가 요즘에 아마 디지털 세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 민족의 그 가장 대표적인 단어 하나 얘기를 한다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말 그대로 오랜만에 듣는데요. 네. N세대도 그렇고요. 휴대폰으로 배달 주문하면 어디든지 배달해주는 거 배달의 민족인데 선교지에 가면 절대 그런 것이 없죠. 네. 그런 문화 속에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선교사님들한테 이 친구들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은 그곳에 가 있는 것만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한국에 있으면 이런 디지털 문화 시대에 있는 친구들은 디지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면 솔직히 경험하기 참 힘듭니다. 네. 저희는 선교지에 있다 보면 거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아야 되면 비가 오면 악기가 물에 젖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데는 비를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선교지는 인터넷도 없고 아무 날씨 기상 정보도 없기 때문에 내일 비가 올지 잠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으면 바로 인터넷으로 전화기로 주간 날씨 알아보고 내일 날씨 알아봐서 비 올 것 같으면 기도하기보다 먼저 우산 챙기고 그렇죠. 먼저 준비 다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뜻을 나를 향한 어떤 그 기적들을 기대하고 경험한다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아마 선교제에 가서 그런 모든 걸 더 오지로 가면 갈수록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모세의 구름 기둥의 그 역사가 지금도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지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끝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지구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죠. 네. 동그란 모양에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계속 걸어가면 여러분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서 있는 바로 발 뒤꿈치가 여러분의 땅끝인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서 있는 발 뒤꿈치 여러분의 땅끝이라는 그것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대로 선교제는 가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나라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국 차원에서는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이곳에서 큐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리스천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래 우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어떡해요? 저희가 특강을 들은 것 같은 그러게요. 느낌이에요. 집회를 해서 정말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기분이에요. 예, 저희 그 보따리 싸서 떠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어떠셨어요, 권재관 씨? 아 정말 뭐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보다 또 저보다 더 나이도 한참 어린 친구들이 네. 이렇게 깨어 있어서 하는데 전 진짜 저를 뭐 했나 싶습니다. 어. 오늘 너무나 많이 배웠고요. 정말 이게 부끄럽게 만들고 네. 이미 지금 마음은 제 마음이 선교지에 가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열정이 막 솟구치네요. 도전이 카자흐스탄 됩니다. 가 있습니다. 몽골 16살 네. 만나고 저는 지금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 발뒤꿈치가 닿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중보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면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 선교라는 얘기로 저희가 대화를 나눴었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지금 내가 이 나이대로 뭐 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보면서 사실은 전 좀 부끄러웠었거든요. 이 나이 때까지 내가 과연 얼마나 단기 선교를 해보겠다고 용기를 냈었나 해서 조금 오늘은 부끄럽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다 부끄러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 네.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도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선교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희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이 친구들은 지금 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전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이 정말 젊고 아름다운 이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시고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더 중보기도 할게요. 네. 정글 스토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요. 세상을 뒤집어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학 때는 놀아야 됐었거든요. 그럼요. 방학 때요? 네. 이성민 씨처럼 노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 네. 같은 친구들은 또 다음 학기 새 학기 준비하고 공부하고 아. 저는 방학을 그렇게 보냈는데요. 절 똑바로 쳐다보세요.
티 많이 났어요? 아니 방학이 기다려지는 거 당연히 노는 시간이니까 기다려지는데 네. 근데 요즘 친구들을 보면은 방학이 훨씬 더 바쁜 것 같아요. 그쵸? 뭐 보충 수업 해야 되지, 뭐 학원 다녀야 되지. 진짜 바쁜데 사실 공부 같은 것도 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해야지 더 능률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래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사람은 일단 그렇게는 나와 있는데요. 네. 공부하는 거. 예. 일반적으로 또 보면은 그 잘 노는 사람이 공부도 잘 하고 다 이런 건데 네. 요즘 친구들이 잘 놀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네. 공부를 예. 어떻게 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또 들긴 드네요. 네. 근데 사실 놀면서 요새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는데 혼자 놀기에 바쁘고요. 노는 방법을 모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네. 있죠? 그러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놀 줄 아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어떤 네. 친구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어서들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노는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노는 친구들. 네. 이름하여 노는 아이들. 자, 진짜 잘 놀 것 같은 친구들이 나왔는데 네. 오늘 진짜 평소에 나는 좀 논다, 나는 좀 뭐뭐 하면서 논다는 것들을 좀 한마디로.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찍으면서 놉니다. 네. 찍으면서 놉니다. 카메라로 찍는다거나 비디오 테이프로 찍는 게 아니라요. 제 마음속으로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찰칵찰칵 마음속에 다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찍으면서 논다. 네. 자, 다음 학생. 네, 우리 저는 유진 양. 리드하면서 놀거든요. 리드? 저만 혼자 노는 게 아니라요. 네. 다른 친구들 같이 놀면서 리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놀아요. 놀이장이네요. 그러게요. 놀이장. 그러네요. 네. 네, 계속 자, 남은 역군. 네, 저는 생각하면서 놀아요. 많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놀죠?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요. 네. 그 친구의 생각을 읽으면서